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용민이고요. 오늘 용칼 또 바쁘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섹션에서는 황교안과 진중권의 닮은 꼴,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진중권 씨가 아픈 형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형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의 폐악질이 뭐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진중권 씨의 말을 기성 언론, 진중권 표현대로 하자면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열심히 실어줘요. 뭐 개소리든 헛소리든 막 그냥 실어줍니다. 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권력입니다. 무슨 꼭 인사권을 갖고 있고 뭐 재정권을 갖고 있어야만 권력이 아니라 내가 한마디 하면은 언론이 열심히 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곧 그 여론이 된다라는 오만한 착각. 이것이 바로 진중권이 그렇게 비난했던 조선일보의 권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그 진중권의 말은 개소리든 헛소리든 막 보도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한마디 하면은 너 저기 누구야? 정봉주도 날아갈 수 있고 뭐 유시민도 날아갈 수 있고 김어준도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조국도 날아갈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레거시 미디어만 열심히 실어준다고 그게 여론이 됩니까? 그건 옛날 얘기죠. 조선일보가 1등 신문 하던 그런 때의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진중권의 지난밤 뭐 발언을 보니까 정봉주 나오면 너부터 제거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지가 제거할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뭐예요? 그 힘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레거시 미디어들이 열심히 받아 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론에 의해서 타격을 당할 것이고 출마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태도입니까? 저 쓰레기 언론들하고 결탁해서 개소리든 헛소리든 받아 실어주는 저 언론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관종 끄트머리에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진중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녹색당 찍겠다니까 녹색당 일부에서 노땡큐라고 하더군요. 예, 그래요. 근데 진중권 씨는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민주당원 상당수는 말이죠. 민주당원 상당수는 레거시 미디어하고 친하질 않아요. 또 그렇게 레거시 미디어 이용해서 정봉주를 죽이겠다. 뭐 말하자면 금태섭에게 정치적 이익을 주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금태섭 씨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금태섭 씨가 환영할까? 진중권이 날 도와주니 나는 정봉주를 그냥 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금태섭 씨가 그렇게 또라이는 아닙니다. 네. 정말 정봉주 제거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진중권 씨, 뭐 정의당도 탈당했겠다. 민주당 들어가서 강석합인가? 거기 가서 한번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무찌르세요. 그것이 바로 민주정치, 정당 정치의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정도 아니겠어요? 예. 자, 오늘 그 진중권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만나볼까요? 네. 네,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만날 광고입니다. 자, 그린 스무디의 연말연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30포 구입되는 5포를 추가 증정합니다. 쉐이크 보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기존의 그 펫 소재에서 PET 소재에서 친환경 소재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밖에 50포, 100포, 벌크 도입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자,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 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이보험 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이익이란, 영업의 시작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는 종신보험 포함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례한국당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한국당은 안 된다. 이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4월 총선에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해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준비 중이던 자유한국당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는데, 다만 선관위 이 결정은 기존의 그 정당 명칭과 유사할 경우 허용 불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선관위가 말이죠, 이거 말고는 다른 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위성정당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자니, 아니 위성정당을 감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뭐 찾자면은 뭐 없진 않습니다만은, 찾자면은 뭐 방법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또 선관위가 임의로 이건 위성정당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건 사실 위헌 사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름만 갖고 시비를 걸 수밖에 없어요. 선관위는요. 예, 그래서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과 활동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 허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총선까지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비례한국당 논란의 핵심은 정당 명칭의 유사성보다 개정선거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대 정당 중심의 승자 독식 구조를 개선해서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민심을 제대로 배분하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선거법 개혁의 핵심 의미였는데, 이런 선거법 개정에 맞서서 추진된 비례한국당 논란의 본질은 위성정당 창당 자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 너 몇 석만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지지율과 정당의 의석 확보를 말하자면은 등치시키는 이런 방식이 바로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인데, 그래 지역구 트랙 따로, 비례대표 트랙 따로 이렇게 해서 정당 운영하지. 그래서 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겠어. 이건 뭐 꼼수를 넘어서 정말 악마의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지들끼리는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동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율과 연동하는 지지율 연동형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구상이다, 이렇게 정치권 관계자가 말을 했는데, 명칭 문제는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다. 한국당은 이러고 있어요. 김성원 대변인 얘기는 자유한국당, 비례 자유한국당이 안 된다면 한국 자유당은 어떠냐. 야, 정말 여러분, 정치를 장난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선거법을 장난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국민의 선택을 이런 식으로 눈속임으로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의 현재 심산입니다. 한국자유당. 나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를 막을 길이 없다면은 할 수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위성정당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면 됩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면 돼요. 안 찍으면 됩니다. 안 찍으면 돼요. 비례대표 때 안 찍으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이 빨리 이런 꼼수를 버리고
정도대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자꾸 장난을 치게 된다면은 뭐 국민들이 결국 응징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이런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국민에게 도리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 지지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공정하고 온당한 정치 아닙니까? 정치의 그 복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우재 초파리 유전학자의 칼럼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 네. 내용은 깁니다만은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만 골라봤습니다. 대중을 경멸하는 지식인과 정치 세력은 결코 급진적이지도 개혁적일 수도 없다. 비워 논란부터 시작해서 조국 사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대중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진중권의 화법과 경멸의 정치로 일관하는 황교안은 사회에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급진주의자에게는 사심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그는 개인적인 패배로 고통스러워할 일이 없다. 진중권도 황교안도 사회적 변화를 위해 써야 할 지식인과 정치인의 에너지를 오로지 개인적 승리를 위해 소모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진중권에게 지금 토론이란 게, 대화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배틀이에요, 배틀. 그래서 자기가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옳은 게 중요해요. 사실 진중권뿐인가요? 우리 사회 이른바 엘리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민낯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옳은 게 중요해. 뭐 자기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해야만 비로소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처해요. 권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주의는 타파돼야 하지만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 이 대중이.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레드웨어님, 이겨서 무에다 갖다 쓰려고. 예.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진중권식 이런 레토릭, 상대방을 짓밟고 경멸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위너가 되는, 이 한 가지 이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알 수 있는 대화와 타협, 이 원리를 오도하고 왜곡하는 이런 진중권, 이 진중권류는 열린사회의 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은 본인이 이제 권위자를 넘어서서 거의 신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오류가 없다. 우리 이완 저스틴님, 진중권은 몰락했어. 죽은 자를 자꾸 불러낼 필요가 없어. 예, 죽은 자를 자꾸 불러내는 세력이 바로 레거시 미디어 아닙니까? 언론들 아니에요? 진중권은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사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지지를 하거나 혹은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레거시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헛소리를 내더라도 막 열심히 받아 실어주는 이런 식이에요, 항상. 레거시 미디어가 좋아할 말만 합니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가 다 싫어하는 유시민, 김어준, 조국 이런 사람들을 대신 욕해줘요. 더 세게 욕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언론들은 자기들이 그 조국, 유시민, 김어준 씹기가 좀 그러니까 진중권이 이렇게 말했다라면서 더블 콜론 달아가지고 열심히 보도합니다. 예, 진중권 이제 드디어 그게 자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다 받아 실어준다. 나는 이런 권력을 갖고 있다. 야, 까불지 마. 너희들 내가 죽은 줄 알아?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중권이 사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정치의 계절이다. 무능하고 경멸스러운 수준의 정치를 보여준 20대 국회의 끝이 보인다. 여전히 언론은 각종 정치 집단의 합종 연횡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마땅히 그래야만 할 국가와 정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정치는 그저 항의하고 분노하고 이기적으로 꿈을 꿀 뿐이다. 이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정치를 돌려줘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항쟁하고 행동하고 대의와 타인을 위해서 꿈의 세계를 건설하는 급진주의자의 정치다. 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 네. 더 이상 자신의 무오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력과 공력을 쏟는 그런 엘리트. 이 과거의 엘리트들은 이젠 무덤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 진중권류의 이런 엘리트들. 대중들이 어리석은데 말이야.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래? 왜 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래? 네, 이런 엘리트는 이제 일찌감치죠.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대중들이 개개인을 보면은 참 모자라고 한계도 있고 한심하기도 하고 또 이성보다는 격정에 앞서기도 하고 뭐 문제가 많죠. 오류도 많고 개개인으로 보면 김용민은 또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러나 이 대중이 하나의 가치 아래 2명, 3명, 4명, 10명, 100명, 1000명이 모였을 때는 집단지성이 작동합니다. 저는 그 집단지성을 봤어요. 그런 집단지성과 맞서 싸우겠다. 일개인이 아이고 진중권 존나 잘났네. 옛날에 뭐 골목길에서 1대 13으로 붙어가지고 이긴 적이 있으셨나 보지? 아니면 그때 이긴 적이 없어서 이렇게 저 키보드 워리어로서 나이 60 다 될 때까지 이렇게 SNS로 트위터로 대중과 싸우는 이런 무지하고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이 60이 내일 모레인데. 어제 정봉주에 대해서 나오면 너부터 제거한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이 사람 진짜 빨리 뭔가 좀 임상병리학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봉주와 관련해서 정봉주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피해자를 자처했던 그 여성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 법원이긴 하지만 정봉주 손을 들어줬어요. 정봉주 거짓말 안 했답니다. 요즘 검찰을 열심히 믿던데 진중권 씨 검찰과 피고는요 동일한 위상입니다. 판사 앞에서 진실을 다투는 그런 똑같은 주체예요. 그런데 왜 검찰을 믿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왜 불신해요? 물론 이제 뭐 1년 전에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줄은 몰랐겠지.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정봉주 제거한다고? 무슨 근거로? 재판에서 이겼는데 무슨 근거로? 자,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자꾸 진중권 말에 힘을 실어주고 막 열심히 또 보도하고 또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는 또 열심히 또 그 말을 집중적으로 또 부각시켜주고. 네, 참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이 병들어 있어요. 예. 아무 이야기나 다 들어주고 말이죠. 또 자기들한테 입맛에 맞지 않고 불편하면은 보도를 안 해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자기 목숨과 양심을 걸고 하는 말 따위는 들어주질 않아요. 어디 그 대신에 그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진중권의 헛소리 개소리. 오늘 아주 김우재 선생이 속 시원한 말씀해 주셨네요. 급진주의자요 일어나라. 적어도 진중권은 급진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